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우 사이언스TV의 정희성 강사입니다. 오늘은 적정 곡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중화 적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삼각 플라스크에 산을 넣고 뷰렐에서 염기를 한 방울씩 똥똥똥똥똥똥 떨어뜨리게 되면 얘가 중화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그 중화가 될 때까지의 우리 얼마만큼의 염기를 넣어줬느냐에 따라서 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변화하는 모습을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나타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pH와 넣어준 염기의 양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바로 적정 곡선입니다. 중화 적정에서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준 염기의 양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pH는 산성에서 염기성으로 점점 바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중화가 되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와 그리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적정 곡선은 이제유에도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두셔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변화하는 모습을 한번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도 여러분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강산에다가 강염기를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산이 삼각 플라스크에 있을 때의 그때의 pH는 강산이니까 pH가 1에 가까울 겁니다. 자, 그래서 1에서 시작을 해서 강염기가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강염기가 들어와서 중화가 될 텐데 중화가 된다 하더라도 일부는 아직 강산이 남아있으니까 pH는 거의 1에서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염기가 계속 들어오다 보면 산의 H+의 수와 염기의 OH-의 수가 같아지는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중화가 될 테니까 딱 pH가 7이 되겠죠. 한 방울 넣다 보면 언젠가는 딱 같아지는 순간이 오고 그리고 pH가 7을 지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거기서 한 방울이 더 들어왔는데 그것이 뭐냐? 강염기가 됩니다. 그러면 중성에서 염기가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pH는 염기 쪽으로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pH가 거의 13에 가깝게 쭉 올라가는 형태가 바로 강산에다가 강염기를 넣은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의 포인트를 한번 본다라고 하시면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시작점과 끝점입니다. 자, 처음에 강산에다가 강염기를 넣었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우리가 이 그래프를 따라서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만 보고도 우리는 어떤 산과 어떤 염기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시작하는 곳이 어디에 가깝다? pH가 1에 가깝습니다. pH가 1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강산이었다. 그럼 처음에는 강산이 들어있다. 그런데 뭔가를 점점 넣다 보니까 pH가 13에 가까워지더라. pH가 13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아, 강산에다가 강염기를 넣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화점이 되겠습니다. 중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이 되는 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어떻게 찾느냐? 중화점은요. 자, pH가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에서 pH가 변하는 끝나는 순간을 끊었을 때 그 절반 정도, 중간 정도가 바로 pH가 중성이 되는 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에 넣어준 염기의 양을 우리는 정확하게 중화 적정에 쓰이는 양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 pH 7인 지점에서 거의 어떻다? 중화점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중화 적정에 쓰이는 부피의 값은 여기에 값이 되겠죠. 이때의 염기의 양을 우리는 중화 적정에서 염기의 부피의 값으로 넣어주셔야 정확한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도 있지만 세 번째 포인트는 나머지 그래프를 다 설명한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강산과 강염기를 넣었을 때의 그래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산이니까 처음에 pH는 거의 1에 가까울 겁니다. 자, 강산에 약염기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강산이 있기 때문에
약염기의 효과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pH는 변하지 않을 거고요. 자, 그런데 아무리 약염기다라고 하더라도 OH를 내놓기 때문에 강산의 H 플러스와 약염기의 OH 마이너스 수가 같아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pH가 중성이 되는 지점이 나타나겠죠. 하지만 여기서 한 방울이 더 들어왔는데 그게 뭐다? 약염기죠. 중성에다 약염기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pH는 약염기이기 때문에 13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7에 가까운 pH를 갖겠죠. 약 얼마가 되느냐? pH가 10도 안 된다라고 보시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급격하게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염계량이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약산, 약염기의 기준은 없지만 거의 약염기는 pH가 10 언저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면 우리는 다시 포인트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시작점과 끝점을 보라는 것이었죠. 시작점을 보시면 pH가 1에 가까우니까 강산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끝점을 보시면 pH가 10 언저리구나, 약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이쁘게 다시 그렸는데, 중화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pH의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과 pH 변화가 거의 끝나는 지점에서 정중앙을 찍어주시면, 자, 그러면 그때가 중화 적정이 일어나는 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강산과 약염기는요, 중성보다 조금 산성에 가까운 곳에서 중화 적정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를 우리는 염기의 부피의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산과 강염기에서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약산이니까 얘는 pH가 1보다는 조금 큰 값이 나오겠죠. 약 pH가 3 정도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산인데 여기에 강염기를 조금씩 넣어줍니다. 그러면 약산인데 강염기가 들어오니까 쉽게 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H 플러스의 수와 OH 마이너스의 수가 같아져서 중성이 될 거다. pH가 7에 중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한 방울이 더 들어왔는데 그게 뭐다? 강염기가 되겠죠. 그러면 pH 중성에서 강염기로 확 올라가는 값이 나오겠죠. 자, 13에 가까운 수치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 시작점과 끝점을 보시면, 시작점은 pH 3 정도니까 약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끝나는 점은 pH가 13에 가까우니까 강염기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화점을 찾아보시면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변화가 끝나는 지점에 정중앙을 본다라고 하시면 pH 중성 7보다는 살짝 위쪽에 올라가는 염기성에서 우리는 중화 적정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값이 바로 뭐다? 중화 적정에서의 염기의 부피가 된다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를 한번 본다라고 하시면 바로 지시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언제 중화가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는 H 플러스의 개수와 OH 마이너스의 수가 같아진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눈으로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중화가 되었으니까 이제 뷰렛의 밸브를 잠궈야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시약의 색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시약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PP, 페노프탈레인 용액입니다. 페노프탈레인 용액은요, 빨 이렇게 변했고요. 또 빨간색을 받아와서 메틸오렌지는 빨주노, 메틸오렌지니까 주황색이 있는 것을 찾아라. 노란색 받아와서 BTB는 노초파가 된다. 마지막에 B가 블루, 파란색을 뜻하니까 파란색이 들어간 것이 바로 BTB 용액의 색깔 변화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의 색깔 변화는 단계가 있다라고 했었죠. 세 가지 단계로 일어나는데 무엇에 따라 달라지느냐? 변색역에 의해서 달라진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변색역은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pH 8.0에서 9.8, 메틸오렌지는 pH 3.1에서 4.4, BTB는 6.0에서 7.6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적정 곡선에서는 페노프탈레인 용액과 메틸오렌지 이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이 두 가지의 변색역을 적정 곡선에 나타내보면요.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이쪽 범위 위쪽에 8.0에서 9.8 사이가 되겠죠. 7보다는 조금 위에 10보다는 조금 아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메틸오렌지는 pH가 3.1에서 4.4이기 때문에 3보다는 조금 위에 그리고 조금 사이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만약에 색깔이 변한다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산 강염기의 경우에는 메틸오렌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틸오렌지는 변색력을 중심으로 아래쪽은 빨간색, 사이는 주황색, 그리고 위쪽은 노란색이 되겠죠. 그럼 얘가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다가 어떻다? 여기서 딱 중화가 될 때쯤 한 방울을 더 넣으니까 색깔이 pH가 바로 7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변색력인 이 영역을 빨주노 하면서 쑥 지나가겠죠. 그럼 색깔이 한 방울을 더 넣음으로써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급격하게 싹 변할 겁니다. 그러면 메틸오렌지가 색깔이 변했으니까 여기 중화점을 지났구나. 즉 pH가 갑자기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갑자기 변한다면 뷰렛의 코크를 잠그고 우리는 실험을 중단하고 그때까지 들어간 양을 재면 되겠죠. 메틸오렌지는 이 강산과 강염기의 중화 적정에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한번 보시면 페노프탈레인의 변색력은요 빨이 되겠죠. 변색력보다 아래쪽 무색, 사이 무색, 위쪽은 빨간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한 방울 한 방울 넣어준다. 넣어주다 보면 pH가 바뀌겠죠. 그리고 한 방울이 더 들어오면 갑자기 또 쭉 올라가서 강염기의 pH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빨 하면서 갑자기 휙 변할 겁니다. 무색에서 갑자기 빨간색으로 싹 급하게 색깔이 변한다면 얘도 pH가 바뀌었구나, 중화가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뷰렛의 코크를 딱 잠그면 되겠습니다. 그 순간에 밸브를 잠그고 그동안 들어갔던 염기의 양을 잰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정확한 중화 적정에서의 염기의 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페노프탈레인 용액 역시 강산과 강염기의 변화에서는 쓸 수가 있는 지시약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강산, 약염기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메틸오렌지의 경우에서는 쭉 하다가 한 방울을 더 넣으면 빨주노 하는 색깔이 변할 수 있으니까 얘는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방울을 더 넣어서 페노프탈레인의 색깔 변화를 보시면 무색이었다가 아직 무색이에요. 그래서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더 넣어줘야지만 겨우 빨간색으로 변할 수가 있겠죠. 즉 색깔 변화가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더 넣어주면 천천히 변하게 되겠죠. 그럼 천천히 변한다라고 하시면 언제 밸브를 잠궈야 되느냐? 한 방울 더 넣어야 되냐? 두 방울 더 넣어야 되냐? 아니야, 한 방울 넣기 전이었나?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메틸오렌지는 이 경우에서 쓸 수가 있지만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약산과 강염기의 경우에는 약산일 때는 이미 pH가 3이 되기 때문에 빨간색이 아니라 주황색으로 바뀌어 있겠죠. 그럼 색깔이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방울 한 방울 넣어주면 주황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는데 천천히 바뀌겠죠. 그리고 바뀐다 하더라도 얘는 아직 중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확한 중화 지점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메틸오렌지는 쓸 수가 없게 되겠죠. 하지만 자, 무무빨의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아직 무색이었다가 갑자기 여기서 쭉 올라가기 때문에 무무빨 하면서 금방 빨간색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럼 색깔이 갑자기 변했다라고 하시면 밸브 잠궈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중화 적정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페노프탈레인 용액만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 3가지를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시약은 강산이냐 강염기냐 약산이냐 약염기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지시약의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주소로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주 클릭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기로 해요. 그럼 안녕.